저게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라고? 말도 안 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남 사천 공장에서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기술이 미국 F-15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세계 최고 미국 무기에 부품을 넣어 스마트폰이나 만들라고 해. 보잉이 미쳤나. 실리콘밸리에서 동료들과 조롱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10년 6개월, 600개 기업, 2026년 하늘을 날 양산기. 한국은 우리가 비우는 동안 조용히 엄청난 무기를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록히드 마틴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 코엔입니다. 35년간 F-22와 F-35 조종석을 설계했죠. 오늘은 제 오만함이 산산조각 난 7일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 주세요.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아침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있는 록히드 마틴 항공전자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에스프레소 특유의 쓴 향이 사무실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코엔 이거 봤어. 데이비드 황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F-35 레이더 시스템을 담당하는 선임 엔지니어였죠. 화면에는 디펜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보잉 F-15 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한국 업체가 F-15에 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잉이 한국 부품을 쓴다잖아. F-15의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래 조종석 디스플레이 말이야. 그 순간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마크 톰슨이 킬킬거렸습니다. 록히드에서 22년 근무한 베테랑 시스템 엔지니어였어요. 한국, 진짜 한국말 하는 거야? 응, 한국.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네. 보잉 완전히. 마크가 종이컵을 휴지통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종석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F-22 디스플레이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7년이 걸렸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매달렸고 개발비만 수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만든다고요? 아마 우리 기술 베낀 거겠지. 저는 태블릿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중국 짝퉁 수준이거나. 맞아,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어. 자동차나 만들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서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전략기획실이었죠. 제목은 한국 방산기술 현황 파악 출장 요청이었습니다. 코엔 박사님께 저는 박사 학위가 있었으니까요.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받았습니다. 보잉사로부터 한국 한화 시스템의 기술 수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업체가 F-15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5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출장을 승인하오니 현장 실사 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어요. 뭘 보러 가나요? 어차피 우리 기술 베낀 거 확인하러 가는 건데.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지시였으니까요. 5월 14일 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죠. 기내에서 저는 한화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한국 방산업체 레이더 만들고 전투체계 만들고 그런 거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KF-21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료에는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 납품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미국도 F-35 개발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수천억 달러가 들어갔죠. 한국이 그걸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F-16 카피나 만드는 거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월 15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한화 시스템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둘과 30대 여자 1명이었죠. 코엔 박사님이십니까? 남자 중 1명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깔끔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화 시스템 해외사업부 김민수 이사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주차장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자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호텔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후에 본사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죠. 김 이사가 태블릿을 꺼내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KF-21 사진이 보였어요. 날렵한 전투기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심 없었거든요.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한화 시스템 기술 소개 자료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그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KF-21 보람의 대한민국 최초 초음속 전투기 국산화율 65% 참여 업체 600개사 총 개발 기간 10년 6개월 600개 업체.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과장이겠지 생각했어요. 아니면 볼트 하나 만드는 업체까지 다 생거겠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항공전자 장비 목록이 나왔어요. 임무 컴퓨터 다기능, 전시기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 지형 추적 컴퓨터, AESA 레이더, IRST-EO TGP. 저는 멈췄습니다. AESA 레이더. 그건 첨단 기술이었어요. 능동전자 주사 방식 레이더, 미국도 F-22부터 적용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걸 만든다고? 자료를 덮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옆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시간 낭비 중얼거렸죠. 내일 대충 보고 돌아가야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 없었어요. 그저 빨리 이 출장이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말이죠. 5월 16일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김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본사로 가시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현대적인 사무용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한화 시스템 본사였습니다.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된 20층짜리 건물이었죠.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면에 각종 인증서와 상패들이 걸려 있었어요. ISO, 인증 방위산업 품질 인증 수출의 탑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이 지나쳤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 측 기술진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노트북과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코엔 박사님 환영합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항공전자연구소 소장 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화 시스템 항공전자 기술 역량 그 아래 작게 F-15ELAD 공급 사업 소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사업 개요. 2024년 12월 18일 보잉과 F-15K 및 F-15EX용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공급 계약 체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박 소장이 다음 말을 했을 때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계약은 보잉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보잉이 먼저 제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잉이 왜 한국 업체에 먼저 제안을 하죠? 방위 사업 청과의 산업 협력 때문입니다. 박 소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4년 방사청이 F-15K,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잉과 산업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슬라이드를 봤습니다. MOU 체결식 사진이 보였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보잉 임원들이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잉이 우리 기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각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F-15EX 조종석 현대화 사업에 우리 제품을 쓰고 싶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잉이 먼저 제안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됐어요. 보잉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사입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미국 업체를 쓰면 되죠. 왜 굳이 한국 업체에 손을 내밀어야 하나요? 박사님 의심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놀랐으니까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잉 아시아 담당 부사장 이메일입니다.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어요. 영어로 된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KF 무한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F-15EX 프로그램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KF-21 저는 그 단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제 자료에서 봤던 그 전투기였죠. 혹시 KF-21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표情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독자 개발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박 소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전투기 사진이 나타났어요. 날렵한 쌍발 엔진 기체 스텔스 형상 내부 무장창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KF-21 보라매입니다. 박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총 개발 기간 10년 6개월, 국산화율 65% 참여 업체 600개사. 2024년 6월 25일 최초 양산 계약 체결,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 공군 납품 예정입니다. 저는 숫자들을 머릿속에 되새겼습니다. 10년 6개월 600개 업체 65%, 국산화 양산 계약까지 체결됐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의 전투기는 진짜처럼 보였어요. CGI가 아니라 실제 사진 같았습니다. 이미 비행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회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공중급유 시험도 성공했고,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공중급유와 무장 발사까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고난이도 테스트였거든요. 미국도 F-35 개발 때 몇 년씩 걸렸던 단계들이었어요.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여성 엔지니어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우렁찼어요. 기체가 빠르게 가속하더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카메라가 상승하는 전투기를 따라갔죠. 아름다운 비행이었습니다. 기동도 부드러웠어요. 급선의 배럴롤 수직 상승 전투기의 모든
기본 기동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공중급 뮤였습니다. 공중급 뮤기 뒤로 KF-21이 접근했어요. 그 뮤 붐이 전투기 그 뮤구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고난이도 작업이었는데 매끄럽게 진행됐죠. 마지막은 미사일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미사일이 분리됐어요. 엔진이 점화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항공전자 장비를 우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습니다. 임무 컴퓨터 다기능 전시기 음성신호 제어관리 시스템 지형 추적 컴퓨터, 그리고 AESA 레이더까지요. AESA 레이더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박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술을 베끼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독자 개발 전투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양산 단계까지 온 것이요. 박사님, 박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잉이 우리에게 제안한 겁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쌓은 기술력을 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영상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과장할 수 있죠. 진짜 실력은 직접 봐야 아는 겁니다.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실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조종석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ELAD였죠. 크기부터 놀라웠습니다. 기존 전투기 계기판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컸어요. 하나의 통합 화면이었습니다. 터치해 보시겠습니까? 여성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부드럽고 빨랐습니다. 메뉴가 펼쳐지고 정보들이 재배치됐죠. 임무 컴퓨터와 실시간 연동됩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레이더 정보, 항법 정보, 무장 상태 모든 게 이 화면 하나에 통합됩니다. 조종사는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계속 만져봤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었어요. 우리 F-20이나 F-35 시스템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좋았어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게 F-15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F-15K 성능 개량과 F-15EX, 15EX 신규 생산 기체에 모두 적용됩니다. 저는 화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박 소장을 봤어요. 당신들 정말 이걸 다 만든 겁니까? 기술 이전 받은 게 아니라요? 박 소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박사님, 10년 6개월 동안 600개 업체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술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김 이사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이 상에 가득 차려졌죠.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김치,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침에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KF-21 영상 ELAD, 실물 600개 업체, 제 10년 6개월.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은 좋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이해합니다. 김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놀라십니다. 놀란 게 아니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보잉이 먼저 제안한 게 맞는지요? 김 이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오후에 화상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보잉 아시아 담당 부사장과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군요. 오후 2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져 있었어요. 화상회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곧 연결됩니다. 김 이사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60대 백인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보잉 로고가 보이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보잉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사장 리처드 밀러입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 제임스 코엔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로키드 마틴 밀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경쟁사시군요. 반갑습니다. 코엔 박사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밀러 부사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보잉이 먼저 한화 시스템에 제안한 겁니까? 밀러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업체도 많은데 왜 굳이 한국 업체예요? 밀러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이 더 좋았으니까요. 더 좋다니요. 네, 밀러가 말했습니다. 2024년 초 우리는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었죠.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산업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협력이요? 국내 기업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협력인 줄 알았어요. 한국 업체 몇 개 끼워주고 말겠거니 했죠. 그런데요? 한화 시스템을 만났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이 개발 중이던 ELAD를 봤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성능, 품질, 납기, 가격, 우리가 미국 업체들한테서 봤던 것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이야 한국이 쌀 수 있다. 저도 성능과 품질까지 낮다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F-21 개발 경험이었습니다. 밀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임무 컴퓨터, 디스플레이, 레이더 전부요. 그 노하우가 ELAD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밀러 부사장님,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기술 검증은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밀러가 웃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6개월 동안 한국에 상주하며 검증했습니다. 테스트도 수십 번 했고요. 결과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공개 안 했습니까? 제가 따졌습니다. 왜 로키드 마틴은 모르고 있었죠? 밀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으니까요.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약부터 하고 싶었어요. 조용히요? 내 경쟁사들이 알면 방해할 것 같아서요. 밀러가 인정했습니다. 특히 로키드 마틴 같은 데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잉이 경쟁사 눈치를 보며 한국과 몰래 계약했다는 얘기였어요. 코엔 박사님, 밀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곧 알게 될 겁니다. 한국항공전자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요. F-15EX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협력이요? 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논의 중입니다. F-18 업그레이드 PA 태상 초계기, 심지어 차세대 전투기까지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F-18 PA 차세대 전투기까지요. 한국은 더 이상 부품 공급국이 아닙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사님,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잉 본사 번호를 찾았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밀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렸어요. 보잉입니다.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조달부서 좀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제임스 코엔입니다. F-15 프로그램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보류음이 흘렀습니다. 1분쯤 지나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달부 마크 존슨입니다. 존슨 씨, 저는 제임스 코엔입니다. F-15EX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 그거요.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요. 한국 업체입니다. 정말 그쪽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제안했어요. 존슨이 확인했습니다. 2024년 중반쯤이었나. 기술 평가 결과가 너무 좋아서 바로 계약 진행했죠. 성능이 그렇게 좋습니까? 엄청나요. 존슨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미국 업체들보다 나아요. 가격도 훨씬 싸고요. 우리 엔지니어들도 다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어요. 밀러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보잉이 먼저 제안했고 성능이 미국 업체보다 나았고 가격도 쌌습니다. 저는 화장실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베끼는 나라다. 미국이 최고다.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제 착각이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거기 비친 건 35년 경력의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몰랐던 오만한 늙은이였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이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경남 사천 KAI 본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AI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KF-21을 만드는 곳이죠.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종 조립 현장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2025년 5월 20일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막 지상시험 준비 중이죠.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가보죠. 이미 제 안의 확신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차라리 끝까지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얼마나 앞서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월 17일 아침 김포공항에서 사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시간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어요. KAI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메카죠. 사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KAI 직원 이동훈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경납고 조립동 연구동 활주로까지 있었습니다. 규모가 록히드 마틴보다 컸어요. 게이트를 통과해 고정익동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중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한가운데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KF-21이었어요. 사진과 실물은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날렵했어요. 회색 도장이 덜 마른 상태였죠. 주익과 동체가 결합되어 있었고 미익이 장착 중이었습니다. 양산 1호기입니다.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5월 20일 최종 조립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작업 결과입니다. 일주일 만에 저 정도까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 부품들은 600개 협력업체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투기에 다가갔습니다. 동체 표면이 매끄러웠어요. 이음새가 정교했습니다. 복합 재료였죠. 만져보셔도 됩니다.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익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 탄소 섬유 복합재였어요. 복합재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30%입니다.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30%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항전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철저했어요. 지문 인식까지 했죠. 3층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레이더가 있었어요. AESA 레이더였습니다. 수백 개의 송수신 모듈이 평면 안테나에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F-22와 F-35SE는 최첨단 기술이었죠.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겁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연구원 최진우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수신 모듈도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부요. 실제 탐지거리는요. 5제곱미터 표적을 100km 이상에서 탐지 추적 가능합니다. 개발 기간은요. 8년 걸렸습니다. 수천 번 테스트했고 2022년부터 KF 스무한 시제기에 장착해서 비행 중 검증했습니다. 저는 레이더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테나 배열이 정교했어요. 이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옆방에는 조종석 모형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대형 디스플레이 ELAD가 보였어요. 이게 KF-21에 들어갑니다.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F-15용은 이걸 기반으로 수정한 버전이고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겠습니까? 네, 그러죠. 화면에 적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터치했어요. 무장 선택 미사일 조준 발사 준비 몇 번의 터치로 완료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F-22보다 직관적이었어요. 반응 속도도 빨랐습니다. 임무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초당 1테라플롭스입니다. 이중 백업 시스템도 있고요. 1테라플롭스는 F-35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자체 개발입니까? 내 40년간 KT-1T-50FA-50 수리온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입니다. 그걸 전부 KF-21에 쏟아부었어요. 저는 조종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2022년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 몇 번 비행했습니까? 시제기 6대로 약 800회입니다. 공중급유 성공했고 공대공 미사일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언제 공군에 인도됩니까?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가 첫 인도분입니다. 그 뒤로 매년 수십 대씩 생산할 계획이고요. 다시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기술자들이 미익을 장착하고 있었어요. 600개 협력업체 작업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10년 6개월 동안 600개 기업을 하나로 묶어냈어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미국도 수십 년에 걸쳐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죠. 저는 전투기를 다시 봤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저 기체는 하늘을 날 겁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부끄러움과 경외감을 한국을 무시했던 제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 이걸 해낸 한국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경납고를 나와 회의실로 갔습니다. 안에는 방위사업청 김성훈 과장과 KAI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공장 투어는 어떠셨습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궁금하시죠? 김 과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죠. 화면에 연도가 표시됐습니다. 1980년대 KT-1, 1990년대
T-50 2000년대 FA-50과 수리온 2015년 KF21 40년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걸음씩 왔어요. 매 프로젝트마다 국산화율을 높였습니다. KT-1은 30%, T-50은 40%, KF 40%, KF21은 65%. 점진적으로 올린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산업협력 전략이었어요. 세계 지도에 선이 뻗어나가 미국, 중동, 필리핀, 이탈리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에 진출합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F-15 계약도 그 일환이죠. 2024년 보잉과 F-15K 성능 개량을 논의할 때 산업협력 MOU를 제안했어요. 우리 기술을 보고 보잉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F-15EX에 우리 장비를 쓰고 싶다고 했죠. 화면에 여러 프로젝트가 나타났습니다. 중동 천궁-II 레이더,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 이탈리아 AESA 안테나. 전부 수출 계약입니다. 같은 전략이죠.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진입입니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9위고요. KAI 임원이 말했습니다. KF21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에서 관심 표명했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왜죠? 생존 때문입니다. 김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있죠.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자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7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투기를 만들고 미국에 수출합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우릴 도와줬죠. 이제 우리는 기술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F-15에 우리 장비가 들어가는 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에요. 동맹의 진화입니다. 예전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켜줬습니다. 이제는 서로 배우고 돕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과장 말이 맞았어요. 2026년 하반기 KF-21 양산 1호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그날이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본사에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이미 어떤 면에서는 앞섰다. 전부 사실이었지만 부족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고서로 쓸 게 아니었어요. 동료들도 여기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믿을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록히드 마틴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전략기획실장 데이비드 황이었어요. 코엔 어떻게 돼가? 한국 기술 수준이 어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뭐? 데이비드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ELAD, 디스플레이는 우리 F-22보다 직관적이야. AESA 레이더도 자체 개발했고, KF-21은 2026년 양산 1호기가 납품돼. 잠깐만,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을 칭찬하는 거야?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직접 봤어. 600개 업체가 10년 동안 만든 시스템이야. 우리도 못한 걸 해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 전화를 끊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F-15EX 조종석 현대화 사업.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걸 개발하고 있었어요.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 터치 인터페이스 임무 컴퓨터 연동 한국 ELAD와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계획 대비 2년 지연 예산 30% 초과 초기 성능 목표 미달성.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 보잉이 한국을 선택한 거였어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내부 보고서였죠. F-35 블록 4 업그레이드, 현황 역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 하드웨어, 호환성 문제, 납기는 계속 밀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인데 왜 한국보다 느린 거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어요. 록히드 마틴은 거대 기업입니다. 수만 명이 일하죠. 부서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요.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새로운 시도를 꺼립니다.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고 빠르고 유연했어요. 600개 업체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였죠. 정부가 밀어줬고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했어요. 1847번 실패하고도 포기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오늘 김 과장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미국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최강이었으니까요. 편안했죠. 그래서 느려진 겁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보잉 조달부 마크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존슨 씨, 제임스 코엔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보잉이 한국 ELAD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존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것이 늦어서요. 늦었다고요? 네, 우리도 비슷한 걸 개발 중이었어요. 하지만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기술 문제도 있었고요. 반면 한국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KF-21에서 검증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선택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성능도 우리 것보다 나았습니다. 존슨이 인정했습니다. 가격은 3분의 1이었고요. 안 살 이유가 없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국이 늦었던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느려서였어요. 그 사이 한국이 앞서간 겁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항공전자 기술평가 및 록히드 마틴 대응 방안. 요약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종국이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다. KF-21 개발을 통해 쌓은 역량은 실전 수준이다. 보잉의 한국 업체 선택은 합리적 결정이었다. 시사점 록히드 마틴은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 관료주의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한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권고사항 1점 한국항공전자 기술 벤치마킹 2점 한화 시스템과 기술 교류 협의 3점 사내 혁신 프로세스 개선. 보고서를 작성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40년간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자만이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멈춰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600개 업체를 묶었고 65% 국산화를 달성했죠. 2026년 하반기면 양산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일정 지연의 예산 초과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에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귀국하면 임원진 회의를 요청할 거예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과감하게 시도해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 말입니다. 5월 18일 아침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KF 스무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직접 타보시겠습니까?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시뮬레이터요? 네, 실제 조종석과 똑같이 만든 겁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ELAD도 장착되어 있고요. 임무 비행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꼭 타보고 싶네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KAI 시뮬레이터 센터에 도착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돔 형태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저게 시뮬레이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동훈이 대답했습니다. 6충 모션 플랫폼이에요. 실제 비행 감각을 재현합니다. 계단을 올라 조종석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스크린들이 켜졌습니다. 앞과 옆 위까지 전부 화면이었습니다. 360도 시야였어요. 실제 하늘을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정면에 ELAD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터치 스크린이었어요. 서울에서 본 것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한 화면에 통합되어 있었죠. 헤드셋을 쓰세요. 이동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활주로가 나타났어요. KF-21 조종석 시야였습니다. 계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시동을 걸어보세요.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ELAD를 터치했습니다. 엔진 시동 메뉴가 떴어요. 한 번 더 터치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였지만 실감났어요. 계기판의 수치들이 올라갔습니다. 이륙 허가 받았습니다.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스로틀을 올리세요. 스로틀 레버를 밀었습니다. 엔진음이 커졌어요. 기체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활주로가 빠르게 지나갔죠. 시뮬레이터가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250km, 300km. 스틱을 당기세요. 이동훈이 지시했습니다.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뒤로 기울었습니다. 실제 이륙하는 느낌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지상이 멀어지고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고도 5,000m까지 올라가세요.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하늘이 점점 파래졌습니다. ELAD를 보니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고도, 속도, 방향, 연료량, 엔진 상태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전투 시나리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ELAD,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빨간 점 2개가 떴습니다. 적기 2대 방위 270도 거리 60km 이동훈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ELAD를 터치했습니다. 적기 정보가 확대됐어요. 기종 속도 고도 전부 표시됐습니다. 무장을 선택하세요.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다시 터치했습니다. 무장 메뉴가 펼쳐졌어요. 0대0 미사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단 2번의 터치였습니다. F-22에서는 최소 5번은 버튼을 눌러야 했어요. 목표 조준 자동입니다. 이동훈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조준선이 나타났습니다. 적기를 따라 움직였어요. 자동 추적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화면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사일이 적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10초, 15초, 20초. 명중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적기가 폭발했습니다.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놀라웠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직관적이고 빨랐습니다. F22보다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었어요. 두 번째 적기도 처리하세요. 이동훈이 말했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터치 2번 조준 발사 역시 명중했어요. 완벽합니다. 박사님 이동훈이 칭찬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조명이 켜졌어요. 조종석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실제로 비행한 것처럼 긴장했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건 F22보다 낫습니다. 김 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훨씬 직관적이에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편할 겁니다. 10년 6개월 노력한 결과입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자신감 있었는지, 보잉이 왜 선택했는지. 이건 진짜였습니다.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증명한 겁니다. 박사님 출발 시간입니다. 김 이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공항으로 가셔야 해요. 네, 가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겸손해졌어요. 무시했던 한국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요. 한국에게서 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건 5월 19일 저녁이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고할까? 동료들이 믿을까? 집에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만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깨어난 건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록히드 마틴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어요. 코엔 어떻게 됐어? 데이비드 황이 물었습니다. 회의실로 모여 저는 말했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요. 30분 후 회의실에 10명이 모였습니다. 항공전자 부문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AESA 레이더, ELAD, 디스플레이, 4000 공장.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F-21 개발 타임라인이었어요. 10년 6개월 600개 업체 65% 국산화. 한국은 10년 만에 전투기 개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마크 톰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 진짜야. 과장 아니고? 진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시뮬레이터도 타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보잉 계약 내역이었어요. 보잉이 먼저 한국에 제안했습니다. F-15EX에 한국 디스플레이를 쓰겠다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것보다 나으니까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우리보다 낫다고? 말도 안 돼.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ELAD 인터페이스는 우리 F-22보다 직관적이에요.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가격은 3분의 1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개발 현황이었어요. 일정 지연 예산 초과 성능 미달. 우리는 늦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느려서 늦은 겁니다.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권고 사항이었어요. 첫째,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둘째, 한화 시스템과 기술 교류를 시작해야 해요. 셋째, 우리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과감하게 시도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자는 팔로알토 연구소 전체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제목은 한국 출장 보고 및 사과였습니다. 동료 여러분께 일주일 전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국이 뭘 알겠냐고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10년 동안 600개 업체와 함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2026년이면 양산기가 하늘을 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F-15에 한국 부품이 들어갑니다. 보잉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것보다 나으니까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오만했고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거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법, 과감하게 시도하는 법,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미국과 한국은 동맹입니다. 75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죠. 이제는 서로 배우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제임스 코헨 드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충격적이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마크,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아. 사라, 우리 정말 변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회사 전략기획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엔 박사님, 한화 시스템과 기술 교류 협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김 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협력에 관심 있습니다. 논의 가능할까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코엔 박사님, 6월에 서울에서 만나시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찍은 거였어요. F-111 조종석에 앉아있는 젊은 저였습니다. 34년 전 저는 GBU-94를 투하했습니다. 정전탄이었죠. 하지만 한계가 많아서 미국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걸 되살렸습니다. 아니, 레퍼런스 대본에 나온 얘기였죠. 지금은 KF-21과 ELAD 얘기였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는 것. 한국은 10년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47번 실패해도 계속했어요. 600개 업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2026년 하늘을 날 겁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6월 서울 방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갑니다. 겸손하게, 진지하게. 미국과 한국 무기 개발에서 진정한 동맹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